이번 영상을 하나 좀 찍어놓자.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는 거야. 몸에 이제 겉에나 속에나 몸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하는데, 여기 뭐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그림이 나오고 있어. 간단하게 먼저 보면 세포가 분열을 하죠. 분열을 왜 한다 그랬어? 물질 교환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면은 얘가 또 어떻게 돼? 자라겠죠. 자라다 보면 또 어떻게? 분열을 하죠. 그래서 분열을 하면 할수록 몸의 세포 숫자가 막 많아지겠죠.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몸이 커져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요. 생장을 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석환이나 선생님이나 자라죠. 커지죠. 선생님이 이제 키는 다 자랐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제 세포 숫자가 많아지면서 살은 찔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석환이는 뭐 아직도 키가 계속 자라는 중이니까 체세포 분열에서 키가 자라거나 살이 찌거나 이렇게 돼요. 자, 얘네들이 일단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하냐면은 사람은 동물에 들어가. 동물하고 식물을 봤을 때 시험에서는 식물은 잘 안 나오는데, 왜? 사람 위주로 지금 배우기 때문에. 그래도 식물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동물은 어디서 자라니? 사람 생각해봐. 팔만 자라니, 다리만 자라니, 온몸이 다 자라니. 온몸이 다 자라죠? 뭐 팔만 자라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동물은 체세포 분열을 온몸 전체에서 하게 돼. 근데 식물은 이제 자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뿌리 끝에나 줄기 끝에 보면은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생장점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막 세포들이 분열해서 늘어나면은 길이생장, 길게 자라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뿌리 끝에 보면은 생장점이라고 있어. 여기서 세포가 막 분열해서 자꾸 늘어나. 그 뿌리가 길게 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줄기 끝에 보면은 또 생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세포 분열하면 또 줄기가 자꾸 위로 자라요. 그래서 위아래로 길이 생장하는 부분이 생장점이고, 그 다음 또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성층은 부피 생장이라고 해서 줄기가 이렇게 통통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자라게 해주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는 잘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참고삼아 알아주세요. 그래서 동물은 온몸, 식물은 생장점 형성층. 온몸이 아니야, 얘는. 이런 데서 체세포 분열을 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아까 위에 썼는데,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세포 숫자가 많아지니까 몸이 자라게 되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염색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책 밑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분열하기 전이나 분열한 후나 염색체 개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가 숫자가 변함이 없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숫자 개수가. 염색체는 EN으로 표시한다 했죠. 짝져 다니니까. 식물도 아빠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라고 그러면은 수술. 식물의 끝에 보면 수술에 꽃가루 있거든. 그게 이제 아빠에서 나오는 건 정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물에 또 암술도 있죠. 꽃에. 암술 안에 보면 뭐 난세포 뭐 이렇게 있어. 선생님 안 적어주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결합을 해가지고 염색체 개수를 짝수를 가져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염색체 개수가 만약에 홀수라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생물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몸에 있는 염색체 개수는 짝수를 가져요. 근데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 개수가 변함이 없어. 일단 알아도. 그리고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단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열이 돼요. 이렇게. 이게 단계가 있어. 근데 주의할 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감기 때는 분열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분열하기 전이고 실제 분열은 여기 정기부터 말기까지 여기가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할 때는 첫 번째 핵부터 먼저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 핵이 있잖아, 그렇지? 핵이 맨 처음에 두 개로 쪼개져요. 핵이 쪼개진 다음에 핵 말고 나머지 부분은 뭐라 그랬어? 세포질이라 그랬죠? 나머지 부분 이제 세포질이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핵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있으면은 핵이 하나였잖아. 근데 이제 분열해서 핵이 먼저 두 개가 돼. 두 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겉에 있는 세포질이 쪼개져요. 이해됐어? 이런 게 이제 체세포 분열의 이제 중요한 특징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체세포 분열 배운 적 있니? 처음 배우나? 네. 체세포, 몸에 있는 세포가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이런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뭐부터 분열한다? 핵부터. 근데 분열은 정기, 중기, 후기, 말기. 이 상태에서 분열하는 거야. 감기라는 거는 분열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핵부터 분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포질이 여기에 쪼개져요. 네? 근데 핵이 분열할 때는 동물하고 식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 세포질이 분열할 때는 이게 분열할 때는 동물, 식물이 분열하는 게 조금 달라. 내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일단은 들어놓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조그맣게 해도 들어오나? 다 안 들어오네. 더 조그맣게 하면 안 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빔을 끄고 선생님 칠판에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매년 애들이 조금 어려워해. 그러니까 외우기가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이 좀 어려운 건지. 자, 체세포 분열. 다음 시간에 분열이 하나 더 있어. 감수 분열이라 그래서. 자, 체세포 분열할 때 첫 번째 가운데 있는 핵부터 분열한다 그랬죠.
핵이 쫙 분열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질이 완전히 쪼개져서 분열이 되는 거야. 자, 핵이 분열할 때 단계는 단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단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분열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분열 안 하는 세포를 간기세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기부터 어떻게 된다? 분열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그럼 우리 몸의 세포를 보면은 세포 하나를 보면은 가운데 핵이 있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핵막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인이라는 게 있어. 요 자세한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배우는데 핵막과 인이 보여요. 요게 이제 감기 때 평소 세포야. 분열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분열을 할 때만 염색체가 보인다 그랬지. 기억하니? 기억해? 분열하기 전에는 어떻다 했어? 유전물질이 이렇게 풀어져 있다 했잖아. 실같이. 네? 무슨 형태? 염색, 사로. 이 염색사는 너무 가느다랗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네? 관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두 가닥짜리 염색체가 되면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염색체는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감기는 분열하기 전이니까 염색체는 없어요. 염색사로 풀어져 있어. 그래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고요. 중요한 특징점은 유전 물질이 2배로 복제가 돼요. 복제. 왜 복제가 되냐면 한번 생각해보자. 세포가 있어. 근데 핵 안에 유전물질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었어. 근데 유전물질이 복제가 안 된 다음에 그냥 분열했어. 그냥 분열하면 요 안에 있던 유전물질이 어떻게 될까? 50, 50 절반으로 쪼개지겠지. 그럼 얘가 또 자라다가 분열해버리네. 25, 25. 또 분열하면은 12.5, 12.5. 그럼 분열하면 할수록 유전물질의 양이 어떻게 될까? 계속 줄어버리죠. 그래서 유전물질이 줄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분열을 할 때 원래 100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유전물질을 분열을 할 때 200으로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100을 갖고 있다가 분열을 이제 하려고 해. 하려고 하면 얘가 복제가 돼요. 그럼 복제된 다음에 분열해버리면은 100씩을 갖겠죠. 그럼 원래 있던 유전물질의 양이 유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또 자라다가 분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복제를 하는 거야, 200으로. 그 다음에 또 분열하면 또다시 100백 가질 거야. 그래서 유전물질의 양을 세포 안에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분열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복제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복제를 했어. 그럼 이제 전기 때부터 분열하는 거지? 분열할 때는 뭐가 나타나? 염색체. 이게 보통 두 가닥. 원래 이 한 가닥인데 얘가 복제를 해가지고 두 가닥이 되는 거야. 여기서 복제가 돼서. 네. 근데 요거를 다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X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두 가닥. 네. 이 염색체 몇 개?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염색 분체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뭔지 알지? 그래서 전기 때는 이제 염색사가 꼬여갖고 염색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제된 유전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반씩 쪼개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안에 유전물질 있잖아. 얘를 쪼개기 위해서 끈 같은 게 이런 게 좀 나타나요. 세포 안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추사라 그래. 방추사 이름을 끈 같은 게 나타나. 그리고 이게 분열하기 시작하면 요 핵막이 없어져요. 막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염색체가 나와. 네? 이게 전부 다 세포 안에 지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염색체가 중기 때는 세포 중앙으로 가요. 이렇게. 세포 중앙. 그리고 여기 있던 방추사 있죠. 방추사가 이거 풀어버렸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릴까? 자, 중기 때는 이 염색체가 세포 중앙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요. 이게 4개라고 그러면 4개가. 그리고 얘를 유전물질을 이걸 나누기 위해서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끈 같은 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포 중앙 방추사가 연결이 되더라. 그럼 염색체가 이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세포 중앙에 몰려 있으면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염색체가 잘 보여. 그래서 이때가 현미경으로 염색체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가장 좋다를 관찰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해.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 후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염색체가 이제 유전물질이 분리가 돼야 되지. 100배. 그지? 그래서 이게 위로 한 가닥, 아래로 한 가닥 쪼개져요. 누가? 방추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위아래로. 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위아래를 뭐라 그러냐면 양극이라고 해요. 두 개의 극. 지구에도 북극, 남극이 있는 것 같이 양쪽의 극으로 염색체가 분리가 되거든? 근데 한 가닥을 뭐라 그랬지? 염색 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염색 분체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색체지? 이거는 염색 분체지? 분체로 분리가 돼요. 그럼 이제 말기 때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유전물질이 분리가 됐으니까 핵이 2개가 돼요. 2개가 되고 한 개 핵당 요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4개가. 염색 분체고 4개가. 이렇게. 그럼 유전물질이 정확하게 100씩 나뉘겠지, 이제. 이게 말기야. 그때 분열하기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그러고요. 어미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진 세포는 딸세포라고 해요. 자식세포. 그러면 모세포 하나가 분열하면은 딸세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핵이 맨 처음에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개의 딸 핵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야. 핵이.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핵이 2개로 쪼개지는 거죠. 다시 봐. 감기는 분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몸에 있는 세포야. 염색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핵막하고 인이라는 게 보이고 중요한 건 유전물질이 복제가 돼. 이제 전기부터 분열하는 건데 분열할 때는 이제 염색체가 꼬여갖고 나타나죠. 그리고 방추사 나타나고 중기 때는 중앙으로 배열하고 방추사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쪼개지고 쪼개졌으니까 핵이 2개가 돼. 여기까지 핵이 분열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염색체 개수를 한번 보자. 요거 몇 개니? 4개죠. 4개를 우리가 2n으로 잡으면 짝지어 있으니까 2n이지? 4개를 2n으로 잡으면 분열한 다음에 한 개 세포당 이거 염색체 몇 개일까 이거? 아니야. 떨어져 있잖아.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염색체가 잘 봐. 이거 염색체 몇 개야? 한 개야. 이거 몇 개야? 한 개야. 그러면 이거는 몇 개야, 염색체? 이렇게 하면. 두 개죠. 떨어져 있으면 한 개, 두 개야. 떨어져 있으면. 응? 붙어 있으면 하나고. 얘는 염색체 그럼 몇 개인 거? 두 개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야. 염색체는. 근데 염색 분체는 하나, 둘. 얘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얘가 염색 분체가 많죠. 그러니까 이 안에 유전물질이 더 많겠지, 그치? 그럼 얘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치? 그 분열이 끝난 다음에 염색체 개수는 한 개 세포당 따지는 거야, 한 개 세포당.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개야. 개수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는 다르죠. 염색 분체는 8개죠. 얘는 4개죠. 그러면 얘가 염색 분체가 더 많으니까 유전물질이 더 많겠죠. 얘보다. 안에 DNA가. 몇 배? 2배. 그러니까 이거지, 2배. 이 복제했다 그러지. 이 2배야, 지금. 유전물질 200이야. 근데 분열이 끝나면 가닥이 한 가닥씩 됐으니까 요 안에 가닥이 줄어들었으니까 유전물질도 줄겠죠. 100으로 준다. 100.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애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우리가 2n으로 취급을 하면은 분열이 끝나도 하나, 둘, 셋, 네 개.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럼 2n에서 그대로 2n.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개수는 안 변해. 이해했니? 여기까지 핵분열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질이 쪼개져야 되는데 여기는 세포질이 이렇게 쪼개져야 돼. 근데 이거는 동물하고 식물이 다르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동물은 세포 구조를 좀 2학년 때 먼저 배웠을 텐데 핵이 2개야. 동물은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네? 오므라들면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동물 세포는 세포질이 분열을 할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분열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세포질이죠? 네? 좀 어려운 말로 세포질이 함입한다. 입자가 들입자거든? 들어온다. 세포질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쪼개졌다. 2개. 위에 아래. 네? 또는 뭐 다른 말로 많이 판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게 좀 어렵죠, 말이. 근데 식물은 좀 달라. 식물은 세포가 있을 때 겉에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거든. 근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겉에 단단한 벽 때문에 이렇게 오므라들지를 못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어떤 이렇게 조그맣게 판이 생겨요. 이게. 그럼 얘가 자꾸 커져요. 이렇게. 자꾸 커지면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안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런 판이 생기는데 이 판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판이 생겨서 세포질이 쪼개진다. 여기까지 이제 핵이 먼저 분열하고 세포질도 쪼개져 버리면 분열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포질 분열은 언제 하는 거냐면
말기 때 하는 거야. 말기 때 핵이 두 개 됐지? 그 다음에 말기 때 세포질이 쪼개지. 이해했니? 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매년 여기 조금 어려워하긴 해요. 그럼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 지워도 되니?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책으로 한번 보자. 감기는 분열하기 전, 응? 분열하기 전 핵막이 보여요. 응? 분열할 때부터는 핵막이 없어져 이렇게. 핵막이 보이고, 세포가 자라고 중요한 거는 유전물질이 어떻게 된다? 2배로 복제되다. 유전물질이라고 그러면 DNA. 그치? 그래서 핵막이 보이고, 염색체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얘가 풀어져 있거든. 염색사로. 그럼 이제 전기부터 이제 분열을 하는데, 핵부터 분열한다 그랬죠? 전기 때는 요 안에 있는 염색사가 꼬여갖고 염색체가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얘를 쪼개기 위해서 실 같은 방추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나타나고, 됐어? 그리고 방추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염색체는 2가닥으로 돼 있죠? 염색부체 2개. 그 다음 중기 때는 어떻게 돼? 염색체가 중앙으로 간다 그랬어? 중앙으로 방추사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방추사가 부착, 연결이 되고, 그래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어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는 어떻게 돼? 자, 후기 때는 이 중앙에 있던 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방추사가 끌고 가서 염색 분체로 한 가닥으로 분리가 돼서 양쪽 끝으로 가죠. 그럼 끝으로 갔으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 2개의 핵이 만들어집니다. 분열이 끝났으니까 다시 핵막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 네? 그리고 요 염색체가 염색사가 꼬여져 있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 염색체가 다시 풀어져요. 그리고 요 말기 때 이제 세포질이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핵분열이 끝났으면 이제 세포질이 분열할 때 동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자꾸 오므라든다 그랬죠? 그래서 2개로 쪼개지. 분열하기 전을 모세포, 분열한 거는 딸세포. 그 다음에 식물은 겉에 단단한 세포벽 때문에 바깥에서 오므라들지 못해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꾸 뭐가 생기죠? 판이. 그래서 쪼개져요. 뭐? 세포판. 오케이? 이해했어? 좀 어렵지만 또 책의 내용 보면서 복습해야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몸에 세포 숫자가 많아지니까 몸이 어떻게 된다 했어? 커지죠. 그리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 연애만 할 때, 성장기 때 체세포 분열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자라지. 네?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타적으로 재생. 또 상처가 났어. 예를 들어 여기 피부가 있는데 어디에 걸려서 피부가 좀 벗겨졌어. 그럼 여기 있던 세포가 떨어져 나간 거지. 그럼 요 옆에 있는 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을 해. 하니까 어떻게 돼? 세포 숫자를 자꾸 늘리죠. 늘려서 여기를 채우는 거야. 다시. 그래서 상처가 난 곳을 다시 재생을 시키죠. 이게 재생이다.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들도 이제 수명이 다 되면 너무 오래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뭐 각질 이런 거 있잖아. 각질. 이런 게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굳은살은 너네 뭔지 알아? 굳은살? 뭐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면 이런 데 굳은살 생기잖아. 그게 전부 다 죽은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굳은살은 이렇게 찔러도 안 아프잖아. 그래서 수명이 다 죽은 세포를 옆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 분열해서 보충하기도 해요. 이런 걸 재생한다. 그래서 사람 말고 도마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거 봤죠? 도마뱀 꼬리가 잘려지면 다시 꼬리가 또 나와. 들어봤니? 응. 도마뱀 꼬리가 잘리면 그 꼬리에 있던 세포들이 또 세포 분열을 해서 꼬리를 자꾸 만들어요, 세포를. 응? 그거 다시 자라게 해줘. 이 재생. 원래 모양으로. 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세포 분열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자, 오른쪽에 문제 있죠? 문제까지만 풀고 끝내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